자, 이제 3교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거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녀석이 사용하던 걸 그대로 활용하니까 세팅이 아마 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자, 상단에 있는 도구 눌러주시고 환경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세팅을 되게 간단하게 편의성을 위한 세팅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환경 설정에 들어오시면 뭐 처음에 글꼴 여기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를 들어오셨을 때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얘가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우리는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이 DBMS에도 결국에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코드죠. 그런 명령어 같은 코드를 썼을 때 뭔가 문법적으로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건을 잘못 맞췄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있고 워닝 경고가 있고 얘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경고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저걸 체크를 하면 이제 경고 내용도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해결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글꼴 편집기로 가서 저는 이제 디트 코딩으로 다 바뀌어 있죠. 이것도 아마 처음 설치를 하시면 디트 코딩 말고 여기는 콘솔러스 아니고 다른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폰트 설정해 주시고 본인이 원하는 거 따로 없다 그럼 웬만하면 디트 코딩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크기 같은 경우 저는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아니다 그냥 이 정도로 가죠. 그렇게 화면에 작게 보이지 않죠? 이 정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이 탭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탭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인덴테이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자가 이게 맞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여쓰기 얘기하는 겁니다. 들여쓰기. 자, SQL도 언어고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명령어 코드를 작성을 할 거라고 했어요.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병적으로 집착했어야 되는 거, 가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바꿈과 들여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기초 언어 때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 개발이라는 수업을 하는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그 들여쓰기는 다 수월하게 하고 계실 텐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들여쓰기 할 겁니다. 안 한다고 코드 실행 안 되냐? 아니죠. 그런 거 상관없죠.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가독성을 위해서 코드를 좀 더 편하게 읽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잘한 오타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탭 크기가 처음 설치하면 아마 8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8은 좀 많이 커요. 4로 바꿔주시고요. 삽입 공간이냐 탭 유지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적당히 그냥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탭 유지를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 있는 그대로 그냥 가죠. 사용하던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쪽에 케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키워드, 펑션, 우퍼케이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녀석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만약에 if를 쓰겠다라고 하면 얘는 색깔이 좀 다르죠. 우리가 뭐 테마나 이런 설정 같은 거 안 입혀놓은 상태에서도 얘는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뭐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뭐 인트나 이런 것들 썼을 때에도 좀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자바에서는 예약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인데 예약어 정해져 있는 거죠. 기능이 예약되어 있어서 예약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녀석들인데 이런 DBMS, SQL 언어 그 녀석한테도 이런 예약어가 존재를 해요. 이미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인 거죠. 그게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펑션 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함수. 펑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함수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 함수 얘가 또 DBMS 안쪽에 이제 내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리스트 같은 거 쓸 때
점 찍으면은 알아서 쓸 수 있는 메서드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장 메서드, 내장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쓸 때 우퍼케이스 대문자로 써주겠다라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웬만하면 켜놓으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 DBMS SQL 이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그냥 편의를 위해서 소문자로 많이 작성을 하는데 이런 키워드 부분들이 대문자로 알아서 바뀌어주면 내가 지금 뭐 잘못해서 키워드를 오타를 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퍼케이스를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꾸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하나만. 얘기할 게 좀 많네요. 우리가 SQL 언어를 사용해서 명령어, 즉 코드를 작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우리는 이제 쿼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쿼리. 제가 아까 SQ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풀네임을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작성하는 이 DB 관련된 코드, 명령어들은 이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쿼리라고 칭할 겁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SQL 문, 뭐 쿼리, 뭐든 좋긴 한데 쿼리라고 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DB를 작업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게시물 작성 기능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게시물 작성 기능 쿼리 짜라고 합니다. 쿼리를 짠다라고 표현을 해요. 적는다라고 말하는 개발자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를 짜라. 그리고 쿼리 짠 거 확인했냐? 쿼리 확인했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쿼리 쪽에서 에러가 났을 것 같으니까 쿼리를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작성한 SQL 언어 그 문법을 활용한 코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쿼리.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볼 거예요. 아까 전에 그 CMD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썼던 거를 여기서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타이핑하는 걸 보셨다면 당연히 눈치를 채셨겠지만 SHO까지 쳤을 때는 얘는 그냥 소문자로 검은색 글자로 가다가 W까지 오니까 대문자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설정해서 확인했던 키워드 혹은 함수겠죠.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예하거에. 그리고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시스도 보시면은 DAT까지 쳤을 때는 안 바뀌다가 A를 붙이면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B를 더 붙이면 또 다시 소문자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되는 순간 그 녀석은 키워드에 해당을 하지만 혹은 펑션에 해당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쳐나가는 과정에서도 알아서 지금 이것도 바뀌었죠. 그리고 S를 붙여도 그대로 대문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녀석들은 다 키워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코드를 작성을 한 거고요.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이쪽에 보시면 재생 버튼이 있는데 얘가 실행 버튼이에요. 얘를 눌러도 실행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단축키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거는 다른 방식 쓰지 마시고 이 방식만 쓰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식을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행시킬 쿼리를 마우스 혹은 키보드를 사용해서 드래그를 하세요. 세미콜론까지. 그리고 얘를 F9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 말고도 그냥 커서를 올려서 뭐 혹은 그냥 아예 처음에 커서를 놓고 마지막에 커서를 놓고 실행하는 방법이 다 되긴 하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실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실행시킬 쿼리를 드래그하고 세미콜론까지 완벽하게 드래그를 하고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아예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든 이렇게 실행을 하든 이렇게 실행을 하든 문제는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렇게만 돼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쿼리가 2개 이상이 된 건데 우리가 자바에서 세미콜론을 찍는 행위가 이 코드 여기서 끝났어 라고 하는 마침표 역할이었죠.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서 코드가 지금 2줄이 된 거잖아요. 이걸 실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커서를 맨 뒤에 놨더니 얘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뭘 실행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한다면
두 개 한 번에 실행하는 거 됩니다. 당연히 되는 건데 그냥 드래그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커서를 놓으면 그 커서가 들어있는 그 코드만 실행을 시켜주지만 이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들여쓰기를 많이 하고 작업을 할 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드래그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코드가 섞이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코드를 실행하는데 이렇게 실행을 했다.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실행할 코드만 잘 골라서 실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how databases. 제가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들 목록 보여줘 라고 했던 건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목록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녀석들은 결국 실질적인 물리적인 폴더 안에 파일로서 저장이 되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아까 봤었죠? 이렇게 저장되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db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저장소라는 그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실제로 컨트롤하는 건 dbms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녀석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SQL YOG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하나하나, 이 원통 모양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접속을 한 거고 그 서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많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따로따로 다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각각마다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냥 얘는 이렇게 하나의 저장소 공간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름을 지은 폴더 안쪽에다가 폴더를 또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목록을 보여줘 라고 한 거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에러 상황을 하나 강제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거 말고 이거부터 볼까요?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다. 그냥 보죠. 자, 지금 두 개의 쿼리가 실행되었다라는 뜻이고요. 한 개는 성공, 한 개는 에러, 그 다음 0개의 경고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블럭을 이런 식으로 씌워놓고 실행을 했었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 한 개의 쿼리는 실행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이 쿼리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에러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쿼리에 대해서는 내가 실행한 쿼리가 이건데 얘는 18개의 열에 적용이 되어서 총 18개의 줄이 데이터로 출력이 되어 나타난 거고요. 밑에 있는 에러 상황을 보면 자, 오류 코드가 나오고 있고 에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자바랑 동일해요.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면 에러 메시지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자바에서 신텍스 어쩌고가 나오면 문법 에러였어요. 여기도 신텍스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DB 다루다가 이제 신텍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봤는데 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녀석을 찾으세요. 니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얘를 보는 겁니다. 얘를 봤을 때 이 녀석의 근처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에러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오류 코드, 에러 메시지 이런 거 당연히 자바랑 동일하게 구글링 하셔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DB 말고도 자바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다 아시는 상태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쉽게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자, create 이 녀석도 제가 입력을 했더니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렇다는 건 키워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SQL 문법들, 언어들은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인 애들이 많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서 create 얘는 무슨 의미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죠? 실제로 얘는
뭔가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create 데이터베이스 A4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은 한 줄의 코드를 보면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뜻 같고, 데이터베이스를 적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는 뜻처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내가 만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정도라고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봐도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얘는 그런 동작을 해요. A4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실행을 해 놓으면 1 석세스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내가 실행한 쿼리는 이렇게 여기 나타나고 있고 1년에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show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해서 보면은 A4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쉽게 지울 수 있어요. 그 안에 데이터를 아무리 저장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중요해요. 권한. 지금 우리는 루트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든지 간에 다 지우고 생성하고 이런 게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제가 뭐 개발부가 있을 거고 그 개발부에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일개 사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는 루트 계정의 권한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만 가진 계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외적인 데이터베이스들한테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뭔가 쿼리문을 작성해서 실행시켜서 보려고 해도요, 안 나와요. 권한이 있는 애들만 나와요. 그럼 애초에 컨트롤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루트 쓰고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고 지우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 자, 이번에는 드랍 데이터베이스 A4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create는 뭔가를 만드는 의미였어요. 자, 드랍은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이제 지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A4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실행을 시킨 다음에 show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보면 A4가 이제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었다가 지우는데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도 분명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얘는 다시 A4를 만들었어요. 자, 나오죠? 여기는 없어요. 얘가 없는 이유는 실시간 반영이 안 될 뿐입니다. 그냥 이 루트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F5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나와요. 안 된 게 아니라 적용이 안 된 것 뿐이에요. 잘 적용을 해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얘를 볼 필요가 딱히 없는 게 이 녀석들 보면 되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워놓고 이 녀석들 앞에다가 이런 걸 붙일 거예요. 아까 전에는 그냥 타이핑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붙었죠. 얘는 이제 홀다운표 아니고요. 쌍따옴표도 당연히 아닙니다. 얘는 이제 백틱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이 백틱은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물결표랑 항상 같이 있게 돼요. ESC 아래쪽에 있는 물결표 옆에 백틱이라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Shift를 누르고 그 키를 누르면 물결이 입력이 되는 거고, 그냥 입력하면 이렇게 백틱이 입력이 되는 건데, 자, 이 백틱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백틱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은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 거야 라고 입력을 한 뒤에 제가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대문자로 바뀐 걸 보니까 키워드죠. 그러면 우리는 이름으로써 데이터를 쓰고 싶었는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적용을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근데 이러한 녀석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백틱을 붙이면 얘는 이제 순수한 글자로서 활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백틱을 써야 되는 상황은 키워드로 존재하거나 펑션 이름으로 존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 그냥 단순한 이름으로 활용할 때 대문자로 변환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백틱을 붙여서 얘는 그냥 이름으로 쓸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틱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A4 같은 경우는 키워드나 이런 게 없지만 백틱을 붙여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백틱 무조건 이름이면 무조건 붙일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키워드로 변하는 애들만 붙일 거야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저는 키워드로 변하는 애들만 붙이는 걸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틱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드랍 데이터베이스 A4라고 하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할 거예요. 현재 저한테는 A4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없는데 할 겁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나왔죠. 에러가 나온 내용을 보면, 자, 코드도 보고 이제 메시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can't drop 데이터베이스를 지우지 못했대요. A4라는 녀석을. 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했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doesn't exist이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한번 또 만들면 이거는 이제 이미 존재해서 만들 수 없어. 그럼 동일한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볼 겁니다. 드랍은 드랍인데 그냥 드랍이 아니라 이런 걸 붙일 거예요. 자, if 무슨 뜻이에요? 만약. exist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면. 그래서 A4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면 그때는 지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있었던 상태여서 무난하게 지워졌고요. 지웠으니까 없는 상태일 텐데 얘를 또 실행하면 이제는 에러가 아니라 경고죠. 자바에서도 에러와 경고는 차이가 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에러와 경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얘는 성공을 했는데 경고가 발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슨 차이냐? 우리가 뭐 에러가 나는 상황이 프로그램을 쓰다가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는 거고요. 에러가 아니라 성공했는데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프로그램은 돌아요. 도는데 기능을 못했을 뿐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쿼리를 작성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을 그냥 두면 프로그램을 쓰다가 멈출 수 있다. 근데 에러가 아니라 경고로 돌릴 수 있다면 당연히 프로그램적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use라고 하는 걸 써서 MySQL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뭐 하는 애냐? 자, use,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용. 자,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용하겠대요. 누구를? 얘를.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위쪽에 보시면은 저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얘가 나와요. 근데 뭐라도 선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내가 지금부터 관리하고 건드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use MySQL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쪽에 MySQL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왔고요. 자, 이제부터 입력하는 명령어들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따져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이 use라는 명령어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 안쪽을 들여다보고 싶어 라고 하면 명령어 자체가 아예 좀 특별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써야 되는, 내가 관리하고 조작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골라놓고 꼭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는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 show tables, 테이블들 목록 보여줘 라고 한 건데 많아요. db라고 하는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건 그냥 보세요. 이렇게 조회하면 문제없이 결과가 나와요. 나오는데
만약에 MySQL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녀석을 조회를 하려고 하면 얘는 이제 없어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DB라는 테이블이 없다. 어떻게 조회를 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골라주는 작업, use라고 하는 명령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은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 하나 올라왔을 거고, 이 문제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온 다음에 최상단에 있는 슬래시 별과 하단에 있는 별 슬래시 그 녀석들은 제거를 한 뒤에 각각의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로 실행해서 결과도 확인해 보시고 끝까지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여기까지 있군요. 일단 한번 되는 데까지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리지 않은 쿼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은 그냥 냅뒀다가 제 설명 듣고 나서 그 뒤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시죠. 문제가 어렵지 않죠? 처음 데이터베이스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기는 해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최대한 찾아보면서 해보시고. 자, 그러면